자,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가 0.6% 내렸고요. S&P 500 0.9, 나스닥 지수는 뭐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만큼 뭐 조금 더 하락폭도 컸네요. 1.12% 내렸습니다. 뭐 일단 월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랠리를 보였던 만큼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간밤에 뭐 이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지표나 실적이나 굵직한 거는 없었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뭐 신냉전은 필요 없어. 뭐 이런 말도 사실은 호재로 작용할 법도 한데. 별로 호재 아니죠. 그래도 시진핑 반응이 좀 냉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왜 중국에서도 예. 이건 매우 솔직하고 예. 뭐 건설적 대화였다 뭐 이렇게 평을 했을 만큼 나쁘진 않았는데 뭐 딱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브레이너드 이 연준 부의장도 곧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게 적절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새로운 내용도 저 사람은 늘 저러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그 네.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장 많은 그 정치 헌금을 낸 사람이잖아요. 예, 브레이너드는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냈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이 그 연준 의장 또는 재무장관의 브레이너드를 안 칠 거다. 이게 이제 하마평이 있었는데 사실 부의장으로 사실은 좀 물먹은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기 또 의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연준 의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 발언은 좀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멘트 자체도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 맞습니다. 목표치 2%를 위해서 여전히 예.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데 저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잖아요. 12월에 50bp, 그다음 25로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된 만큼 뭐 그닥 뭐 영향력은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멘트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하락을 했다더라. 이제 좀 쉬어가야죠. 네. 너무 과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선배 월가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갔으면 넘어갈게요. 좋겠는데요. 예. 저도 이거 얘기 때문에. 월가 쪽집게. 마이크 윌슨. 뭐 이 사람 장난 아니죠. 예. 그 CNBC하고 블룸버그에서 매번 그 얼마나 정확하게 지수를 맞추는가, 시장 방향성에 맞추는가 해서 랭킹을 매겨요. 거기서 지금 몇 년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아시다시피 그 골드만삭스는 IB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프랍 트레이딩, 지난번 실적도 좋았던 게 프랍이 자기 매매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 대상으로 매매는 모건 스탠리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위치예요. 저 위치가.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기관들하고 많이 접촉한다. 또 마이크 윌슨이라는 가진 사람의 어떤 정확도. 그래서 이제 사실 월가 쪽집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쪽집게가 영어로 뭐죠? 하여튼 월가 쪽집게라는 그치, 별명. 우리말로 해놨으니까. 월가 쪽집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 마이크 윌슨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들어요. 월가에서는. 특히 최근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내년 초에 신저가가 또 온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어요. 간밤에. 그래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년 그 증시 전망 보고서를 낸 거죠. 제가 이제 풀 리포트 좀 구해서 읽어볼 텐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만 제가 지금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풀 리포트가 입수되면 한번 좀 공유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3,900. 오늘 지금 3,900이 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빠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 1분기 중에 3,000에서 3,300까지 갈 거다. S&P 500 지수가. 그래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초부터 지금 이제 저도 엊그젠가요? 제가 한번 어제였나요? 이제 제가 그 방송 때 그런 멘트를 한번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제 멘트를 따와낸지 모르겠는데 긴축은 이제 거의 지나갔다. 긴축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경기 둔화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제가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연초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잖아요. 뭐 내년 2월, 3월에 한 25bp씩 더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감이 시장 내에 핵심으로 자리 잡을 거다. 따라서 경기 둔화 부담감 때문에 내년 초는 시장이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나마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좀 살아나고 지금 페드 워치 기준으로는 그 9월쯤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서 시장은 반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좀 빠져 있을 것이다. 내년 말에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바텀업,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기조에서 기업 이익을 전망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보면 기업들의
바텀업이 거꾸로죠. 거꾸로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을 보고, 그러니까 전체 경제나 시장을 본 게 아니고 기업 펀더멘탈을 보고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묶어서 이렇게 전체 S&P 500 지수 전망을 해보니 그 기업 이익 전망치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 기준으로 보면 훨씬 안 좋아야 되는데 개별 기업들이 이익을 모아서 보니까 기업 이익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고, 이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자리 잡으면서. 그래서 내년 초는 경기 둔화 우려, 그에 따른 기업 이익 악화, 하향 조정, 이거 두 개로 인해서 시장이 3천선까지 최대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내년에 기업 이익이 고전한 이후에 내후년에 되면 기업 이익이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은 내내 기업 이익은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현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 끝나고 나면 방어주로 다 갈아타라,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오늘은 숨고르기 정도니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난 CPI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면 방어주로 옮겨 타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관련주 등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새겨들을 만하다. 네네. 뭐 이대로 가지는 않더라도 새겨들을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소개해드렸고요. 기대 인플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기대 인플레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번에 똑같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조사 발표했는데 거기는 1년하고 5년에서 10년이었는데 여기는 1년, 3년, 5년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1년 기대 인플레가 5.9. 이게 지난달에 5.4였으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지금 석 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3년 기대 인플레도 2.9에서 3.1로 올라갔고 5년 기대 인플레도 2.2에서 2.4. 지금 그래프 위로 꺾여서 올라가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네. 예, 특히 1년짜리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물가 어떻게 전망하냐 세부 질문까지 했더니 휘발유 가격은 평균 4.8% 오를 거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전망한 거예요. 지금 전달에 내년에 휘발유 가격이 0.5 오른다고 예상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간 거예요. 한 달 만에. 지금 9년 4개월 만에 휘발유 가격 전망치가 가장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음식료 가격 전달에 6.8 상승 예상했는데 지금 7.6. 메디케어는 그대로. 렌트비는 0.1% 빠진다고 했는데 이게 제로. 그래서 내년에도 물가가 잡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아마존 얘기는 특징주에서 다뤄주세요. 네, 네, 네. 세부 내용을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면 뉴욕 타임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창사 이래 최대인 10,000명 감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디바이스 단말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알렉사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단말기, 소매, 유통, 인사 부분 주로 이제 감원해서 글로벌 임직원 한 1% 자른다라는 거고요. 뭐 지난주에 이미 이제 본사 소매 부분에서는 신규 채용을 동결하겠다라고 했고, 그 전에 이제 원격 의료, 화상 통화, 프로젝터 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이미 접었고, 또 수익성 낮은 오프라인 매장은 정리하겠다, 또 신규 물류센터는 착공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이제 인력 감원까지 대대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